한 가지 세안제를 고집할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물 세안을 해야 되느냐. 땡땡물 이런 거는 진짜 건강한 피부가 아니시면 제 생각에는 세안의 마무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뷰티 온사이드의 김혜리. 송상록입니다. 피부 좋아지는 세안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지금부터 피부 좋아지는 세안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안을 그냥 한다고 피부가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세안을 잘 하면 피부가 좋아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피부 타입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건성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잦은 세안이나 자극이 너무 많이 가는 걸로 세안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 오히려 피부가 망가질 수 있고 장벽이 헤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이고 약간 원래 피부가 좀 탄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번까지도 세안을 좀 해주시고 이때도 이제 너무 자극가는 제품을 좀 피해주시는 게 좋지만 어느 정도는 겉면에 떠도는 유분을 없애줄 수 있는 조금은 강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이제 덧붙이자면 대부분의 지성 고객님들이 피지 분비되는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너무나도 뽀득뽀득 씻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돼요. 그 이유는 피지가 씻겨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수분 인자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수부지, 그러니까 수분 부족 지성이 될 확률이 크거든요. 피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반대로 또 유분으로 대체하려는 뿜어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뽀득뽀득 이런 거는 좀 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세안하실 때는 세안제는 항상 웬만하면 거품을 충분히 내서 내 손의 힘으로 세안하시는 게 아니라 거품을 몽글몽글하게 만들어서 없애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가끔 토닝 고객님들 중에서 입술 그렇죠. 주변에 착색 이렇게 네. 그게 신경 쓰여서 토닝 받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는데 사실 그것 중에 제일 중요한 원인은 세안을 할 때 마지막에 닦아내는 데가 이쪽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되게 세게 마찰을 시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안하실 때 적당히 손에 힘을 빼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피부과 시술을 받는 고객님들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럼에 따라서 기존에 세안했던 것보다는 수분 손실을 좀 막는 방향성으로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 이유가 대부분의 이제 토닝을 비롯한 피부과 열을 가하는 시술들은 수분을 빠뜨리는 방향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관리들을 받으면서 집에서 세안할 때는 지성 피부를 가진 고객님들이라도 건성의 방향성으로 좀 피부 관리를 해주시는 거를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TV 광고를 보시면은 세안 폼클렌징 되게 예쁘게 짜가지고 여기 거품 막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만들어서 예쁘게 이렇게 막 세안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사실 그게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세안하셔야 얼굴에 자극이 잘 안 가기 때문에 폼을 정말 많이 만들어서 몽글몽글하게 거품을 만들어주시고 이런 쪽은 약간 힘이 세기 때문에 최대한 약지나 이제 맨 마지막 쪽을 좀 이용하셔서 약간 힘을 빼고 세안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클린앤클리어, 뉴트로지나 약간 이런 세안 광고 모델이 됐다 내가 최대한 그 뽕에 취해서 세안을 해주시면 생각보다 꽤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샤워를 할 때 얼굴을 먼저 씻고 샴푸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샴푸가 보통 얼굴 세안하는 성분보다는 강한 성분이에요. 알칼리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묻은 잔여물들이 얼굴에 남고 등이나 이제 바디 쪽으로 좀 남았을 경우에는 너무 자극이 돼서 트러블이 나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세안을 해줌으로써 샴푸 잔여물을 제거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방향을 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꿀팁이에요. 저도 네. 항상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꿀팁들을 조금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원장님은 과연 그럼 어떻게 세수를 하시나요? 나 혼자 산다의 기안팔사님이나 상남자식 세수 방법 아시죠? 머리부터 없어. 이제 전체적으로 한 방에 한 큐에 끝내겠다 이런 세안법을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성격이 상남자인 것도 있지만 이러면 그렇죠. 여자한테 인기 없어서 네. 성격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피부과에 제가 일을 하기 전까지는 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피부가 되게 예민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때 거의 한 20년간의 생활 습관 때문에 지금 아무리 피부과 시술을 받아도 예민성 피부가 100% 복구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평상시에 우리가 세안하는 그런 습관들이 누적되면 피부 타입이나 예민도를 결정을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조심히 안전하게 말씀하신 뉴트로지나형으로 세안을 하고 예쁘게? 있지만 예쁘게 세안하고 있지만 조금 아직은 예민한 상태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세안하는 방법이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금 신경을 쓰기는 했었어요. 저는 원래 지성형이기 때문에 하루에 2번 이상은 무조건 세안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저는 그래서 지성형인 분들한테 꼭 권유드리고 싶은 게 너무 약산성 요즘 유행 많이 하잖아요. 너무 약산성 폼클렌징만 좋아하실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성형인 분들은 그게 어느 정도 워시아웃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겉에가 약간 어느 정도는 알칼리성으로 뽀글뽀글하게 약간 날려주는 것도 같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세안하는 제품이라든지
피부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각질이 좀 많이 올라온다 싶을 때는 일부러 알칼리성을 쓰는 날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약간 피부 상태가 예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다 싶을 때는 저는 젤 클렌저를 써요. 그래서 약간 폼 클렌징보다 자극이 조금 더 덜하고 수분감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젤 클렌저를 좀 써가지고 세안을 좀 하는 편입니다. 한 가지 세안제를 고집할 게 아니라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약산성을 선택하느냐 뭐 알칼리를 선택하느냐 이거를 좀 병합을 해서 하는 게 초점인 것 같아요. 빨갛게 일어나고 예민한 곳은 약산성으로 해주고 다른 곳은 알칼리로 좀 해주고 계절마다 다르게 해주고 원장님 이렇게 이것도 해주는 디자인해야 게 되나요? 디자인 세안법. 세안도 저희가 디자인해야 디자인을 돼요. 너무 좋아해서 그런 식으로 고려를 해주면 확실히 좋은 피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로만 세수하는 게 좋은가요? 물세수가 한때 핫했던 적이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세안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보통 물세안을 하고 나시면 사람들이 세안제를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보습을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되면 유분만 날아가고 오히려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물세수를 권장드리는 편은 아니고요. 특히 지성형이신 분들은 절대로 노폐물이 제대로 잘 빠지지 않아요. 트러블 피부이신 분들은 물세안 웬만하면 피해주시고 오히려 꼼꼼하게 제대로 세안하신 후에 보습제를 꼼꼼하게 잘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물세안이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물세안을 해야 되느냐 이런 그 주제가 많았잖아요. 이제 아침에 주변에 묻어있던 먼지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얼굴에 좀 있겠죠. 그런 경우에 세안제를 해주되 단지 과한 세안이라거나 이런 것들만 좀 피해주시는 방향성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는 그냥 제가 참고로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붓기 빼는데 뭐 커피물 세안, 녹차물 세안 좋고 피부 갑자기 확 뭐 올라왔을 때 감촉물 세안 좋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엔 피부 자체가 건강하신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맞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지만 피부 장벽이 많이 약화되어 계신 분들은 오히려 자극만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대로 식약처 인증을 받은 세안제를 사용하시고 땡땡물 이런 거는 진짜 건강한 피부가 아니시면 그다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원장님, 차가운 물,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 중에 어떤 온도가 세안하기에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미지근한 물입니다. 뜨거운 물 같은 경우에는 모공을 여는 데에는 도움이 많이 되지만 계속해서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게 되시면 자극도 많이 가실 수 있고 오히려 주름이라든지 늘어짐도 더 심해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찬물로 세안을 하시게 되면 반대로 모공이 너무 다치기 때문에 세안 자체가 잘 안 되실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미지근한 물은 그 두 가지 사이이기 때문에 이제 뭐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되시고 내가 진짜로 강하지 않은 선에서 디테일하게 조정을 하고 싶다 하시면 처음에 약간 따뜻한 물로 모공을 먼저 열어주시고 이제 세안제를 쓰신 후에 약간 차가운 물로 모공을 닫아주시는 게 가장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럼 세안에도 단계별로 뭐 이거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여성분들은 대부분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뭐 남성분들도 요새는 비비크림이나 이런 거 바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단은 메이크업을 좀 지우는 뭐 클렌징 오일이나 리무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메이크업을 기본적으로 좀 지워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클렌징 폼으로 기존에 세안하듯이 나머지 노폐물들을 제거를 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렇게 지우면 수분이 대부분 좀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톤으로 결정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보습까지. 세안이 보통 클렌징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보습까지가 제 생각에는 세안의 마무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의 명언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에서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보습제로 잡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요거는 오늘 안 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뷰티 원사이드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